조심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중국 지역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중국이 멸망할 것인지, 또 그 멸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증표, 증좌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600년간 단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는 자금성, 고궁이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경의 천안문 광장 그 북쪽에 있는 그 자금성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성은 그래도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배수시설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런 고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경산에 징산이라고 하는 경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자금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꽤나 섬세한 건축가의 건축 구도가 녹아져 있는 그런 그 고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금성에서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24명의 황제들이 거주하였던 그런 황제의 고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600년간 단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21일과 7월 31일 두 번이나 침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금성 이웃에 있는 중국 권력의 최고 핵심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남해, 이 중남해 또한 물난리를 겪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도 중국 대륙의 기운이 이제 끝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멸망의 증거입니다. 초강력 태풍 독수리가 대만과 후지엔, 복건성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이 북경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 태풍은요, 방향을 선회하더니 바로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경과 동북지방 흑룡강성, 요념성까지 휩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 독수리는 역대 최대의 폭우가 되었고요. 7월 29일부터 8월 1일 83시간 동안에 무려 744mm의 폭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덕분에 북경의 강우 측량 역사상 140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태풍 칸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흑룡강성 위치하고 있는 상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족들도 많이 살았던 곳이고 그 맛있는 장춘미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 그 지역이 되죠. 이것도 8월 10일부터 12일간 휴학을 했고 휴업을 하였고 또 교통을 중단시켰으며 모든 사회시설의 통제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체 시가 휴업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또 이 지역은 중국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되겠죠. 이 중국 미작 식량 생산의 중점 생산 지역으로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 흑룡강성이 물로 인해서 침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이번 태풍 칸누로 인해서 흑룡강성까지도 초토화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멸망 징조가 되겠습니다. 산동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02시 33분부터 08시 사이에 산동성 덕주시에서 발생한 5.5 등급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여진이 59차례가 이어졌고 또 300km 떨어진 북경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쪽에 있는 사천, 스촨이 되죠. 또 신강,
신장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지진의 발생은 중국의 멸망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전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삼복더위가 진행되고 있던 이번 8월 중에 기러기떼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즉 8월 7일 하북성 보정시인데요. 이 하북성 보정시는 허베이라고 우리 보통 언론에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은 바오띵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베이성 바오띵시 여기에 살고 있는 한 네티즌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속에서 보면요. 수많은 기러기떼들이 사람 인자 그 기러기가 날아가면 보통 이렇게 떼를 갖다가 하늘 위에서 이루게 되죠. 이렇게 기러기떼가 사람 인자 형태로 남쪽으로 날아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기러기떼들이 정상이라면 가을에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번 그 8월 7일이면 아주 더울 시기 아닙니까? 예? 이 복중인데 이 전통적으로 이 농사 절후로 따지더라도 가장 더운 시기에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은요, 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하겠죠. 짐승들은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피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중국 대륙 여러 곳에서 원인 불명의 지상 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지난 8월 8일 북경 전철 15호선 지하철 역에서 그 화리역인데 화리칸역인데 여기에서 깊은 구덩이가 발견이 되면서 안에서는 진흙물이 흐르고 또 열기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 폭우가 지나간 후에 하남성, 하북성 지방에서도 지상으로 분출되는 분수 현상이 있었는데 보통 4m, 5m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말 매우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 멸망 징조는요. 력서 6월 달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8월 5일 하북성의 평산현과 또 8월 7일 랑방시 네티즌이 각각 올린 영상을 보면요. 새벽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치면 음력 6월 9일이 해당했는데 중국 문화의 전통으로 따져볼 때도 6월 달에 눈이 내린다는 건요. 억울한 일, 즉 원통한 일이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통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몇만 배, 몇 천만 배 더 심각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일곱 번째의 징조로서는요. 고기들이 집단으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곤명이라면 우리가 보통 쿤밍이라고 중국 발음을 합니다. 저 사천선 쪽, 즉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 곤명시의 한 그 유람선 회사 직원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도 봤더니 지난 8월 6일 오전 10시경 쩐츠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쩐츠에서 물고기 전체가 쉬지 않고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런 일을 갖다 동영상 찍어서 지금 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봐도 매우 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의 멸망 징조는요. 지금 홍수 예방을 한답시고 댐 내에 저장되어 있던 그 물을 방류한 일은 지금 처음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독수리 태풍이 몰고 온 그 대폭우로 인해서 홍수를 막기 위한 방류가 북경시 및 허베이, 하북성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월 1일 날 중국의 그 수리부장으로 있는 이구경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가 지금 웅안 신도시예요. 중국 발음은 슝안이 되는데 이 바로 시진핑의 이 치적이라고 하는 이 슝안입니다. 이 슝안 신도시와
그리고 북경의 그 따싱 비행장의 안전 확보, 이 방침에 의거해서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의 해발 20에서 70m에 위치하고 있었던 탁주, 우리 발음은 주어조우가 됩니다. 중국 발음이 주어조우가 되고요. 한국 발음은 탁주가 되는데 이 주어조우 시에서의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목적이 뭐다? 해발 7에서 19m인 이 웅안시, 슝안시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슝안보다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이 주어조우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주어조우에서 물을 방류하고 하다 보니까 북경, 천진까지도 물난리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9번째로 코로나가 지금 제로가 됐다고 중국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 현재도 중국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지역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발생했던 우한 폐렴이 아직도 전 중국을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0일 상해시에 이 폐를 전문으로 진단하는 그 의원의 호흡기내과 부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최근에 우한 폐렴 신규 환자가 점증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특히 재감염 내지는 초기 폐렴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재감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지금 제가 9가지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이 중국의 우한 폐렴은요, 중국의 그 실수, 잘못으로 발생도 했지만요,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불행한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팬데믹 상태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관광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조심하지 못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조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 100년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 살인의 역사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폭군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능가한 규모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1990년대 이후 파룬공, 범륜공이라죠. 이 파룬공 박해의 일환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 이식을 해요. 자,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간을 빼내고 위장을 떼내고 쓸개를 떼내고 또 췌장을 떼내고 또 허파를 떼내고 하면서 그 병에 걸려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산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는 데가 어디다?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뭐 여행 가면 뭐 값이 싸다 이러면서 뭐 단체 관광 떠나고, 또 저쪽에 남쪽에 리장이다, 뭐 샹그리라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런데 가는 관광객들이 요즘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 모태똥의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과 내전을 벌이고 있을 때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돈 받고 풀어주는 일을 통해 갖고 군비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은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한 가망 안 가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백산에 구경하러 가시겠다, 응? 혹은 무슨 우리의 뭐 관계통에 있었던 그 지안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서 가보겠다, 이렇게 단순 호기심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심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중국 지역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 가서 장기 적출당하고 죽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신간첩죄 이 법에 의해 갖고 잡혀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